이 부동산 가서는 이런 뭐 교습소를 하겠다고 물어보고, 다른 부동산 가서는 내가 이제 병원을 하겠다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임대료가 이 상가에서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분양평수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요거 체크하시면 나중에 또 계산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꿈돼지는 어떻게 매입을 했다는 건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매입을 했던 상가는 실평수는 140평이고 분양평수로 따지면 350평이에요. 이 상가도 좀 차이는 많이 나요. 현재 임대료 같은 경우 여기가 보증금 7천에 월 680만 원이었고 평당 임대료는 이제 실평수 계산해보니까 한 4만 8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상가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에서 이제 아무래도 법인에서 갖고 있던 물건이니까 7년 동안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근의 상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었고 수익률도 사실 그 마용성에 있는 상가인데 4.7%면 요즘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지금 자체의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제가 이제 분양평수로 따져보니까 한 평당 5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분양평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즘에 또 서울 집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나 건축비 같은 게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건 상가가 좀 연식이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 따지더라도 분양평수당 한 500만 원이면 사실 요즘 이런 가격으로 상가 짓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로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하는 3스텝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적용을 또 해봤어요. 제가 인근의 임대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6만 8천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면 실제 임대를 제가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혹시 이 상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인근에 40평이 넘어가는 상가가 없더라고요. 뭐 보통 이제 아파트를 배우로 한 상가는 큰 평수의 상가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형 평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활용한 업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뭐 4% 수익률이 상층분양 팔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의 주요 역세권 요지는 꼭 수익률만으로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땅가, 건물 가격으로도 팔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하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수백 개의 상가를 둘러보면서 임장할 때 항상 체크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요즘에는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배우 세대가 탄탄한 곳이 오히려 아주 고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상가를 볼 때 배우 세대가 탄탄한지 그걸 보고 상가가 있는 이 동선이 내가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 안에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벽체 없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간혹 이게 어떤 거냐면 상가 호실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그걸 다 트고 하나의 업종으로 쓰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는 벽체가 없는 상가의 일부를 내가 구입할 때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봤을 때 내가 일부 호실을 매입하는 것 같은데 옆에 벽이 없어. 다 터 있어. 이러면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공적 장부를 확인하시면 매물의 히스토리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봤던 바구니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분당 순회동에 있는 복합 상가 물건이었어요. 이 상가를 봤던 거는 보시면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요즘 찾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배우로 한 세대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상가 볼 때 네이버 매물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가짜 물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 했었는데 제가 실제 조사하고 다니니까 요즘에는 이 네이버 매물이 실제 매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아파트 상권의 상가를 볼 때 또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호갱노노 사이트를 저는 보는데요. 상권을 호갱노노에서 찍어보면 상권이, 이런 게 있구나. 상권이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기 있구나. 제가 이거 항상 찾았었는데 네. 여기 이 순회역 메인 상권 쪽이 확실히 상권이 살아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고 제가 봤던 요 상가 있는데도 지금 상가 개수가
수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찮겠다. 일단 그렇게 먼저 파악을 하고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바로 학원가를 체크하는데요. 보통 이런 배우 세대를 한 상권 같은 경우는 학원가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다른 생활 밀착형 업종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병의원 시설, 그리고 스포츠, 뭐 피부관리 이런 생활 밀착형이 같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가가 실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좀 세부적인 부분만 임장으로 확인을 한다면 괜찮은 상가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평을 눌러보시면 실제 분양평수랑 실평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보면 2층에 어떤 물건은 9.2평인데 월세가 95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평당 임대료로 했을 때 한 10만 원? 네, 10만 원 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받을 수 있나? 이거는 32평인데 150만 원. 역시 한 5만 평당 원? 5만 원 5만 조금 안 되죠. 차이가 굉장히 네, 많이 나네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보통 이제 평수가 적은 경우는 평당 임대료가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 봐서는 실제 나와 있는 매물들이 평당 5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네. 이렇게 범위만 좀 알면 되실 것 같고, 내가 이제 이 상가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실제 가서 임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실제 상가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지금 절대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찾아다니면서 보는 안목 기르시면 언젠가는 좋은 상가 고를 수 있다는 거 그거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경쟁을 피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했는데 제가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상가에서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바로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사업인데요. 저희 동네에 어떤 상가가 하나 공실로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만 다녔을 텐데 그냥 어느 날은 이 상가에서 내가 무인 아이스크림점 창업을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동네가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조만간 이주한다는 소문들이 막 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창업하려면 보통은 뭐 돈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뭔가를 차린다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역으로 오히려 내 경쟁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 제가 계약을 할 때도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게 이제 한 1, 2년 정도면 장사하고 접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소자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원금해서 하고 그 이후의 수익은 그냥 추가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하면 편하겠다 생각했어요. 이거 지금 수익이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수익 분석한 내용인데요. 창업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직기 초도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가 들었고, 그리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지금 임대료가 110만 원이에요. 저는 조금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서 3주가 걸렸는데 짧게 오픈하시는 분들은 한 1, 2주여도 충분히 오픈하세요. 그리고 마진은 한 35%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관리비나 저희는 아르바이트생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어서 현재 성수기 기준으로 예상 수익은 600만 원 정도 되고 직접 운영하시면 이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상가 뭐 사업하라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왜냐면 저는 원금 회수가 빠르고 여기가 경쟁업체가 들어가지 못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업을 한 거예요. 이 부분 되게 조심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아까 처음 맥락하고 같아요. 남들은 다 위기라고 얘기하고 여기선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뭔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건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상가를 좀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투자에 좀 집중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상가 투자도 했고 사업도 하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건 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처를 알아보는데 저는 이제 찾은 게 아파텔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파텔을 투자하게 된 건 올해 초에 오피스텔을 이제 몇 채 구매했는데 원룸도 제가 투자를 해보고 투룸도 해보고 1.5룸 이렇게 골고루 해봤어요. 원룸 오름폭하고 투룸 이상의 오름폭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오피스텔을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아파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투자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 일자리, 교통. 이거는 뭐 수도권 지역에서 주거지역 투자할 때는 당연히 기본 상황이죠.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투자할 때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오피스텔은 층간 소음이 심하잖아요.
비싸잖아. 그리고 관리비 많이 나오지? 그 오피스텔은 잘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오피스텔도 4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이 되는 세대들은 중소형 아파트 단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인근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오피스텔만 덩그러니 있는 지역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제 아이 학교를 보내는 취약 아동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금전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제 집을 옮겨야 할 때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지역을 옮기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파트에 살더라도 인근에 이제 오피스텔도 한번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있어야지 아파트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사하는 게 호객논에서 리뷰를 보면 그 오피스텔이 실제 오피스텔 용도로만 쓰이는지 아니면 진짜 가족들이 거주하는지 리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단지예요. 여기는 관리비가 저렴해요. 층간소음 심하지 않아요. 뭐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아니면 여긴 직장인만 주로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충분히 여기가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인지 그냥 오피스텔 같은 오피스텔인지 이런 것도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근 아파트의 신축이나 구축 단지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꼭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전세가는 안 오르는데 매매가만 오르고 있다. 이러면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전세가도 지금 계속 계단으로 같이 상승하고 있다 하면 실제 이쪽에 실수요들이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실수요가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대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 좋은 얘기네요. 몇 가지 팁으로도 말씀드리면 지역 맘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 정말 그 아파트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알 수 있고 전세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은 건데 전세 가격은 현실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은 미래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개념 적용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있었던 거 말씀드리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매매로 좋은 상가 고르는 법, 실제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네. 그러면서 수익 적정 매매 가격을 판단하고 하지만 마지막 3스텝에서 단순히 월세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사업을 접목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봐라 라고 이 3스텝을 말씀해 주셨고 틈새 시장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을 하는데 상가를 할 때 좀 역발상으로 오래 가지 않고 시즌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소자본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오피스텔 다들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틈새 시장이 있으니 틈새 시장 속에서도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고 실제 행복재테크 카페를 한번 기웃기웃 하셨다면 저는 첫 발걸음을 이미 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노력하고 그 결심 이어가시면서 하나씩 활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멋진 성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수의 장바구니